인간의 두 유형과 한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대밭에 가면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고 있죠. 몇 그루가 자라고 있나요? 두 그루죠. 너무 쉽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두 그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안 보이는 데도 있다고요. 이게 뿌리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한 뿌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한 뿌리에서 판단하면 과연 두 그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그 질문인데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하를 무시해버리면 두 그루인데 이걸 무시하지 않으면 딱 두 그루라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고 이게 나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이 한 뿌리를 생각하면 글쎄 우리가 남인가요 이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보이는 것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보이는 것만 말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인들이 그렇고요. 유럽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지만 더 중요해 그게. 안 보이는 거. 이걸 그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걸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안 보이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거, 이 한 뿌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지금도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를 대나무에 비유하니까 그렇죠. 사람을 볼 때 너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서구식, 일본식 판단입니다. 그럼 네 마음은 어디 있냐? 네 몸 속에. 내 마음은 내 몸 속에.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네가 있고 이게 내가 있다. 너가 있고 나가 있다. 그러면 너한테도 마음이 있고 내한테도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이게 무슨 마음 됩니까? 이게 한 마음 되는 거죠. 한 마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 외국 말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말이 없습니다. 영어 배워가지고 미국 가서 우리 원마인드로 같이 뭐 일합시다. 완전히 정신 이상자 돼버립니다. 그는 원마인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이 사람들은요. 나는 나죠. 그 사람들은요. 나는 납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시원하면 시원하고 섭섭하면 섭섭한 거지. 시원섭섭하다 뭐 이러고 말이죠. 뜨거운 거 먹으면서 뜨겁다 이래야 되는데 시원하다 이러고 말이죠. 희한하거든요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뜨거워 이래야 되는데 시원해 이러고 들어갑니다.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그 아들이 뛰어 들어갔다가 뜨거워 막 속았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뜨겁다 시원하다는 게 하나로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아버지 어디 가셨냐? 나들이 가셨다.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그렇죠? 나들이 가셨다. 이러거든요.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서양의 익시트 뭐 이런 걸 번역하는데 요새는 또 나들목 이렇게 번역해버려요. 나가고 들어가고. 사실은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아닌데 조금씩 길은 다른데 그게. 쌀 팔러 가면서 쌀 사러 간다 그럽니다. 쌀 사러 가면서 쌀 팔러 간다. 사는 게 파는 거고 이게 서로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맥주 마시러 가가지고요. 맥주 주십시오. 몇 병 드릴까요?
한 두서너 병 갖고 와. 두 병도 아니고 세 병도 아니고. 애매하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 애매하지.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서양 것만 공부했습니다. 서양 것만. 이렇게 다른데 서양 것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켓도 서양 에티켓 배우고 서양 에티켓에서 말이죠. 네 마음 내 마음 완전히 다르니까 니는 내 마음 몰라요. 그럼 내 마음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맨날 에티켓 교육 받으러 가서 표현을 해라. 한국 사람은 왜 표현을 안 하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사랑한다 소리도 더더욱 안 하고 말이죠. 에티켓 교육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 당신 뭘 잘못 먹었어? 뭐 이래. 그게 영 다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요 고맙다 소리 안 하면 안 고마운 겁니다. 그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면 안 미안한 겁니다. 사랑한다 소리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3, 4일 사랑한다 소리 안 나오면 보따리 살 준비합니다. 이건 사랑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그렇죠. 척하면 삼천리지 뭐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부인이 물 한 컵 갖고 와도 그럼 마시면 되는 거지. 그 고마운 마음이야.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 같으면 꼭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이혼당합니다. 그거. 저런 무례한 야만인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른데 왜 우리는 그간에 우리 것을 좀 돌아보지 않고 서양 것만 돌아봤느냐 이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집 애가 이제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야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고 앞으로 같이 어울려 같이 놀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옆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애가 울면서 들어오면 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 니는 손도 없어 임마 바보같이 나가라 이놈아 이제 쫓아내버려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옆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놀면 누가 다칩니까? 맨날 우리 애가 다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애가 자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육이 나빴어. 그 때문에 내가 요 모양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 교육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1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건 틀렸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뭐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 그 정치인들 정말 나쁘죠. 훌륭한 정치인들이 도대체 없습니다. 온갖 권모술수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500년 견뎠습니까? 그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는 틀렸다라는 세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일본도 자꾸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우리 건 한국 거는 나쁜 거야. 그래야 일본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나쁜 조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나쁜 조상. 근데 사실은 300년, 500년 전에 한국은요, 세계 1등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때 영국은 해적들입니다. 그 해적들이고. 독일 뭐 다 해적이죠, 그거. 지금 우리는 선진국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요. 선진국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요것들은 뭡니까? 전부 강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남의 나라 덮쳐가지고, 마음대로 빼앗아가지고, 강도질 한 거라.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강도니까, 우리가 표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집이 말이죠. 아주 양반집이고, 문화적인 그런 집인데, 옆집에 깡패가 살았다. 근데 깡패가, 이제 큰 도시가 생기면 누가 도시에 먼저 나갑니까? 옆집에 껄렁한 사람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얼렁뚱땅 하다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왔다고요. 우리 집보다 집이 10배나 더 큰 집을 지어가지고
온갖 걸 다 사놓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존경스럽습니까? 그게? 존경 안스럽죠.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자쯤 되면 옆집이 존경스럽다고, 옆집이. 그 역사를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실정이 됐습니다. 그 실정이. 그래서 알고 보면 선진국 소리 안 해야 됩니다. 그거. 강도들인데 무슨 선진국입니까? 대형 박물관, 루블 박물관 가보십시오. 전부 훔친 것도 아닙니다. 뺏은 거 꽉 갖다 놨습니다. 그 강도라고 아주 정거품을 거기다가 갖다 놨다고. 그런데 그걸 부러워할 까닭이 없는 거죠. 남의 것 덩치지 않고, 강도짓 하지 않고, 2만 불 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건데 우리가 나빴다. 옆집이 서양이 좋았다. 이걸 100년간 우리는 세뇌시켜 왔습니다. 100년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고, 또 서양 기준으로 가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다 시원찮은 나라죠. 우리는 말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이런 소리 하고, 내 아버지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냐, 니하고 내하고 형제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내 마누라 이러지요. 우리 마누라 안 그러고 말이죠. 요렇게. 왜? 한국 사람들 말도 제대로 못한다. 맨날 입만 열면 한국 비판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를 먼저 섭취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지도층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는데, 거의 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 비판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근데 웃기게 강연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오염은 훨씬 더 심합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안 돼. 이게 몸에 밴다고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계속 얻어맞으니까 옆집을 배워야지. 안 배우면 우리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양반이다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맞아 죽을 판인데 무슨 양반 찾냐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옆집을 배우는 건데요. 따라가는 건데. 옆집을 따라갈 수 있는 거냐. 배운다고 해서. 소가 있는데요. 소.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풀을. 그래서 풀 뜯어 먹는데 힘이 세다고요. 소가. 그런데 이 소가 개한테 물렸어. 개가 날래거든요. 그래서 개가 풀을 먹나 봤더니 풀을 안 먹고 개밥을 먹어요. 그 개밥하고 소꼴하고 영양가 분석했더니요. 개밥이 월등하게 영양가가 높아. 그러니까 꼴을 안 먹고 개밥 먹는 거죠. 자꾸 먹었더니 굉장히 좋을 줄 알았더니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온몸에. 그거 뭡니까? 광우병이죠, 광우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양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 걸 싹 버렸어요. 정치가 왜 이렇게 맨날, 여의도 정치가 왜 이렇게 맨날 한심하냐. 누가 농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정자하고 공통점이 있다. 인간 될 확률이 2억 분의 1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학벌을 보면 굉장합니다, 다. 근데 왜 그 모양일까요? 개밥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광우병 정치. 그렇죠. 개밥 정치. 우리 교육은 뭡니까? 정말 개판이거든요, 우리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교육을 받으면 훌륭해져야 되잖아요. 교육 받을수록 인격이 파탄납니다. 교육 받을수록. 그러니까 거지가 밥을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해도 교육 덜 받은 사람한테 가야지. 교육 많이 받은 사람한테 가면 못 얻어 먹습니다. 인간미가 더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칠 때 감독이 잠깐 내 화장실 갔다 올게 괜찮다고요. 10몇 년을 죽자사자 교육을 시켜놓고 대학생 됐지 않습니까? 감독이 화장실 갔다 왔다.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10몇 년간 교육이라는 게 오히려 인간미를 파탄시켰다고. 왜 이런 교육이 돼버렸을까? 개밥교육이라서 그렇죠. 개밥교육. 우리 실정에 안 맞는. 퇴계생한테 10년 배웠더니 인간이 파탄됐다. 있을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지금 난감한 것이, 그러면 개밥을 암만 먹어도 소가 개가 안 되듯이 우리가 서양 걸 암만 배워도 서양인은 안 됩니다. 이거. 이 보리밭에 물을 암만 갖다 부어도 벼가 안 된다고요. 그냥 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것만 열심히 배우는데 서양 사람처럼 되지도 않고 우리 것도 잊어버렸고 완전히 헤매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한국이 좀 요새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업인들이 잘 나가요. 기업인들이.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잘 나갑니다. 또 스포츠맨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인들이 존경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맨날 기업인 욕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덩달아 기업인 욕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사는데요. 이게 아주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양한테 맨날 얻어터지니까 서양 따라가려고 하는데 서양처럼 되지도 않고 우리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주 망했다. 그렇죠. 아주 망했다.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서양이 먼저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서양이 먼저 망하게 생겼다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 보면 몸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서양식으로 보면 몸이 더 중요하죠. 몸 없으면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적 그 사고방식에서는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몸을 챙겨야 됩니다. 심리학이라는 것도요. 물질 과학에 들어갑니다. 서양 사람들, 서양 의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음이 뭐냐?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라 그럽니다. 전부 물질로 분석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주의, 또 몸에 필요한 건 돈이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돈이 최고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보면 달라요. 이것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물질주의가 되면 이제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니까요. 몸 챙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국 갔다 온 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학생이 선생한테 제가 레포트 글을 좀 썼는데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시간 읽어봤다고요. 네 이런 글을 썼구나. 그럼 우리 같으면 잘 썼다. 요건 고쳐라.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 내놔라. 돈 내놔야 된대요. 왜? 내가 1시간에 난 얼마짜리인데 네 글 봐줬으니 1시간에 그 돈 내야 되지 않느냐. 좀 황당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기본이 돈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린 남남 아닙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요. 그러니까 남남이니까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 라면 먹으면 난 굶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집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입니다. 일본인도 그렇고 서구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경쟁이야. 그러니까 경쟁 하는데요. 경쟁하면 발전해버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실비실할 때요. 경쟁시키면 금방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요. 그 과학의 덕으로 지금 잘 살죠. 지금 손바닥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도 닦아도 될까 말까 한 걸 우리는 지금 도인 다 됐다고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대전에 앞에 그 고속도로가 막히는지 환히 다 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느냐. 서구의 과학자 덕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발전하면 이 기본이 말이죠. 자꾸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꾸 경쟁을 하다 보면요. 끝에 가서는 경쟁을 자꾸 하다가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친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친구가. 왜 친구가 없어지냐 하면 겉으로 친구인 줄 알았더니 경쟁자죠. 입학 동기가 바로 제일 치열한 경쟁자죠. 입사 동기가 제일 치열한 경쟁자잖아요. 승진 경쟁, 무슨 경쟁, 완전히 최고의 경쟁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구죠. 같이 입사했으니까요. 속으로는 경쟁자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가 축하해야죠. 축하한다, 예. 그런데 막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나쁜 일이 있으면요. 안 됐다, 예. 그런데 막 입이 이렇게.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예. 그 대화를 가만히 새겨보면요. 꼭 무슨 나를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친구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집니다. 혼자 있다가 혼자 밥 먹고 요새는 혼자 노래방 이게 또 굉장히 영업이 잘 된대요. 혼자 노래하고 집에 가서 뭐 하냐? 개 데리고 놉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개하고 놀면 스트레스 안 받아. 그렇죠? 그래서 친구보다 사람보다 개가 더 좋다. 이렇게 개가 더 좋다.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별로 울지도 않다가요. 개 죽으면 막 웁니다. 이제. 희한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행복을 정의하면요. 뭐가 행복이냐면 남의 불행을 보는 게 행복이죠. 불행이 뭡니까? 남의 행복을 보는 게 불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남 행복한 게 싫은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겠죠. 기업인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남을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영업 안 합니다. 그건 뭐냐? 나만 벌면 돼. 그게 오늘날 우리말로 먹튀입니다. 먹고 튀면 됩니다. 정치인들도 오늘날 다 먹튀 정치. 지방자치단체장 뭐 다 먹튀. 자기가 있을 때 빌려가지고 뭘 하고 튀는 거죠. 임기 끝나면 그만. 그 다음에 보면 빚더미 올라가 있고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경제위기 지금 온 세계가 난린데요. 난린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경제위기가 왜 생겼을까요? 또 경제학 박사들 모아놓고 토론시키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무슨 리먼 브라더스가 무슨 정책을 잘못했고 정책을 자꾸 따진다고요. 경제학자들 백날에도 몰라요. 그거. 그런 정책이 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실수라고. 왜 실수를 했는데요?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남이 행복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죠. 그런 정책에서 사건이 터지죠. 원인이 그렇다고. 당신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그거 맹자에 있습니다. 맹자에 있어. 예. 생어기심, 그 마음에서 생겨서 해어기정, 정치가 잘못되고, 발어기정, 정치에서 정책이 잘못돼서 해어기사, 사건이 터진다. 맹자에 그대로 있는 말이죠. 척 보면 보이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왜? 친구도 싫은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걸 꼴을 못 보는데 이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안 사깁니다. 경쟁력이 있는 친구를 사귄다고. 경쟁력이 있는 친구. 그냥 사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경쟁력이 있을까?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쫙 조사하니까요. 저기 계신 분이 삼촌이 말이죠.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역량을 갖고 계셔. 사귀어야죠. 열심히 사귀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사귀는데 어젯밤에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돌아서야죠, 이제. 더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개인이 그렇습니다. 기업과 기업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정말 의리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죠.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손해가 되면 금방 돌았습니다.
뭐 중국은 혈맹이라고 북한을 뭐 피를 나누었다. 그런 한심한 소리 좀 안 해야지. 이익이 되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손해가 되면 금방 돌았을 텐데. 온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연애를 하는 건 또 어떠냐. 그냥 연애하면 경쟁력 없어. 정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남이 모르는데 통장에 10억이 들었다.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죠. 잘하면 내 돈 되는데 열심히 사랑해야지. 사랑하다가 보니까 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30억 통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 빨리 돌아서 해야지. 빨리 바꿔야 돼. 민기작거리면 20억 날라가. 바꾸는데 과거의 사람한테 좀 미안하다. 양심에 걸린다. 그거는 현대인이 못 되죠. 그래서 쿨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쿨하게. 요새 뭐 드라마 뭔가 웃기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라면집에서도 헤어지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사귀어도 연애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모르지만 지도 나를 언제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 연애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결혼만 하면 안심이겠죠. 이제는 안심이다. 우리 결혼했으니까. 결혼해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는 뭐 니꺼내고도 없는데 요새는 부인도 네 명이 내놔라. 그러죠.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공동명의라도 하자. 정부도 이상한 정부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없어요. 뭐 집이 15억이 돼도. 근데 남편 명의면 그 재산세 왕창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암만 생각해도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애인하고 있어도 외롭고 부부간에 앉아 있어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외로운 거죠. 어떤 시인은 뭐 님 앞에 있어도 님이 그립다 또 이러고 있어. 그 외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워 못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배고플 때는, 이제 몸 챙기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왜? 몸 챙겨야 되니까요. 근데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배부르면. 전에 배고플 때는요, 누가 내 밥 한 그릇 사줄게 그러면 입이 벌어지고 쫓아갔는데 나는 평생 먹고 살고도 돈이 남어. 누가 밥 사줄게. 귀찮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나와, 내가 밥 사줄게. 아, 또 전화 왔다. 이게 귀찮다고요. 밥 그거 뭐 살만 찌지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밥 사준다 그래도 안 반갑습니다. 전에는 누가 밥 안 사주나,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나, 모레는 또 어떻게 사나, 요 생각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데 뭐.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10년 뒤에 어디 가서 살까? 좀 계획이 길어진다고요. 전에는 단기 계획밖에 안 해. 이제는 길게 30년 뒤에는 어디 가서 살까? 어디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지어볼까? 뭐 이러다가 50년 뒤에는 또 어디 살까? 50년? 까마득한 세월? 아니죠. 한 50년 지금 살았는데 하니까 50년 됐어.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아리 하나지 뭐. 그렇죠. 아, 우리 다 항아리 하나라고요. 잠깐이면 하면 다 항아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요 칸막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뭐 우리 모두 그러니까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까마득한 세월도 아니고 하면 항아리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더위에 이렇게 열심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한잔 하는 게 좋지 뭐 이거 어차피 항아리인데 뭐.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근데 뭐 술이나 마셔봐야 배만 부르고, 우리 마약 갑시다. 마약 좋지. 그렇죠. 아니 그거 마약 하다가 전과자 되면 어떡하려고요. 전과자 됐다가 된 항아리나. 그렇죠. 전과자 안 된 사람이 된 항아리나 뭐 똑같죠 뭐. 잠깐이면 뭐 항아리인데. 그러다가 병 들면 어떡해요. 병 들다가 된 항아리나. 그렇죠. 병 안 든 사람이 된 항아리나 뭐. 뼈가 건강하다. 뭐 뼈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거지 뭐. 어떤 사람 그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야, 그 사람 역시 운동 열심히 하더니 뼈가 참 튼튼해 보인다. 아니 그 튼튼한 뼈고 골골한 뼈고 뭐가 또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열심히 규칙 지키고 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그만이지 뭐. 이래다가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어차피 항아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규칙도 안 지키고 일도 안 하고 막무가내 아주 망나니처럼 됩니다. 영국의 뭐 홀리건이니 뭐 이게 일본의 폭주족이고 이거 아주 난동입니다. 무슨 예의 바르고 신사고 그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장판 다 됐죠. 그러니까 온 사회가 난장판 다 되고 규칙 예의 하나도 안 지키고 살인하는 게 그냥 일수고 말이죠. 기분 나쁘면 쏴 죽이고 그리고 또 이 친구도 없어지고 외로워서 못 살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난장판 다 됐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망했는데요. 보니까 허무하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곧 내일 죽어도 오늘 뭐 일한다고 말이죠. 아니 당신 곧 죽을 사람이 왜 일하고 있냐. 뭐 내 손자 줄라고 이러면서 죽으라는데 손자 주면 뭐 그런데 한국 사람 안 그래요. 곧 죽어도 또 아들 주고 손자 주고 뭐 희한한 거죠. 왜?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손자가 내고 내가 손자고 손자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나 똑같고 뭐 이러니까 허무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또 막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사귀는 사람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가지고 내하고 사귀자 그래도 싫습니다 이래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왜 싫으냐 물었더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왕하고 비교도 안 되는 남자인데 그런데 그 왕은 말이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 남자 누구냐? 아이, 가서 죽여라 이럴 텐데 희한하게도 두 사람 행복하게 도와줍니다. 또 모르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경쟁력이 없어요. 형이 어렵다고 보증서 줘서 같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보증서 줘서 또 망하고 경쟁력 도저히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게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외로워 죽겠는데 보니까 허무해서 못 살겠는데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걸 보면 환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고 너가 나니까요. 사랑하면 할수록 너는 너하고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죠. 하나니까. 너는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빠진다고. 희한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잘 사는 남자인데 시어머니가 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우리 아들 망한다.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지금 큰 회사 사장인데 그게 걸맞는 부인을 얻어야 출세할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서죠. 그럼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갔는데 냉랭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차갑게 돼. 이유를 몰라. 도대체 왜 그러냐? 떠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왜?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불행해도 그냥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부인이 여자가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가 뭐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눈을 주고 지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눈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겠죠. 그래도 행복해. 죽어도 막 이런 드라마를 보니까 저런 바보가 있나 싶었는데 평생 외롭다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랑 한 번만 받아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돼요.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한국 드라마에 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춤을 추는데 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뭐 우리 손자도 그런 춤 추더라고요. 2살도 안 된 게 풀풀 뛰는데 그게 똑같아. 그게. 옛날 같으면 그건 춤도 아닙니다. 그거. 근데 온 세상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막 발칵 지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불란서 여자들이 피켓 들고 사랑해 이러고 말이죠.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 온 세상이.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서양 문화 끝났다. 이제. 그럼 뭐냐.
한국 문화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그럼 앞으로 시대는 한국 시대가 온다.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아직도 서양 타령을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도층은 거의 다 서양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서양이 우수하다. 한국은 여전히 잘못됐다. 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는 한국이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요 두 문화의 유형에서 한국이 등장할 때가 됐다. 그러면 정치학을 가지고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빛내 보겠다. 위대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링컨의 정치 철학 이거 공부해야죠.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가야죠. 아닙니다. 이제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 이거 공부해야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경영을 뭐 서양의 경영이론 이제는 아닙니다. 뭐 경주 최부자의 경영 방식 뭐 이런 거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하고 그런 경영하는 기업이 나왔다. 세계에서 아주 제일 앞서갈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지금 기업은 어떻습니까? 경영이라는 게요. 떡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거거든요. 돈이 적인데 누가 먼저 가서 집느냐 뭐 이런 건데 경주 최부자 경영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내가 미안해서 못 살아.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가지고 쌀을 이렇게 갖다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굶는 사람이 들고 간대요. 그거를 갖다 내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퍼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꼭 배고파 굶어 죽을 사람만 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 빌려가는 사람이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의심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저당 잡혀. 이 저당 부실하지 않을까? 보정서. 자꾸 이래 놓으면 돈 빌려가면서 열받거든요. 나를 완전히 사기꾼 취급하나 이거. 떼먹을 수만 있으면 떼먹습니다. 그런데 뭐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줘요.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이유도 안 묻고 그냥 돈 빌려줘요. 보정이고 뭐 하나도 없이. 그런데 의외로 안 떼먹는다는 겁니다. 안 떼먹는데요. 사람이 다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부 최부자집 같은 그런 기업이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한다.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그런 회사가 나오면요. 그런 회사가 어디서 나올까? 한국에서 나와야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 문화의 두 유형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것을 버리고 서양 것 따라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성공을 하려면 우리한테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연구하고 우리를 개발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반가운 소식을 보니까요. 맨날 지난번 대통령은 맨날 영어 강조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영어 가르쳐라. 저는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거 좀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하고 초등학교 때 영어하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럼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누가 훌륭하게 보입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지. 한국 사람 영어도 못하고 버저리 같이 보이는 거지. 애국심 없어지죠. 그럼 이제 미국 사람 훌륭해 보이니까 미국 찬양자로 바뀐다고요. 미국 찬양자. 한국 사람들은 볼 게 없다. 그런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한국에서 성공 못 하겠죠. 미국 가면 환영받을까요? 미국에서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흉내 내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영어 암만 잘해도 공감을, 감동을 안 받아요. 미국 가서 영어 정말 잘해. 누가 그 감동받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다 이거죠.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서양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발칵 뒤집혀졌는데 관심이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계 선생은 어떤 철학자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뜨뜸 설명하면 전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필기해가면서. 근데 영어는 유창한데 저는 태계를 모릅니다. 존 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부 돌아서죠.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인도 사람이 여기 하나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관심이, 인도 사람이구나. 그러면 석가모니는 어떤 철학자야? 깐디는 어떤 사람? 이런 거 물을 거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율곡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할까요? 에이, 그만두시오. 이러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영어 노상 가르쳤다. 한국을 무시해. 한국에서 따돌림 당해. 미국 가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들여서 애 망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 영어 좀 못해도 돼. 영어를요. 또 알아서 지가 합니다. 컴퓨터 하면서 영어 나오면 지가 알아서 해. 그거.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너무 영어를 강조하니까 우리 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이만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영문과 교수니까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시오. 영어 잘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스리랑카 가보십시오. 거지도 영어 잘합니다. 부자 나라입니까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돼요. 온 천지에 거지까지 영어 잘하는데 그거 잘 사느냐? 아니죠.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 근데 이번 대통령 보니까 미국에서는 영어 하더라만 그래도 논어 이야기하고, 그죠? 무슨 삼국지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거 이제 좀 흐뭇하던데요, 그거. 이제 우리 거에 대해서 좀 돌아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잘 된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학자들. 학자들은 배운 거 서양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이야기해.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먹고 사느냐? 학생들은 학점 받아야 되니까. 엉터리 이론이라도 학점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아니면 못 먹고 살 겁니다, 그거. 지나간 이론 갖고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일 뒤떨어진 겁니다. 사회 변화에. 고등학생은 그래도 대학 가야 되니까 답답한 소리 해도 그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새로운 대학이 나오면요, 판도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답답한 소리 하냐? 그 다음에 법조인들. 그 사람들은 변화를 몰라도 밥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업인들은요, 답답한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거 생각하면 못 버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기업체에서 무슨 연수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교수를 안 부르고요, 저를 부릅니다. 왜냐? 시대를 알고 싶은데 경영학과 옛날 이야기만 하니까. 그럼 당신은 더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온고이 지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옛날 것이 전부 새롭습니다. 옛날 것이. 그러니까 옛날 것을 논어 읽은 사람이 옛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옛날 걸 읽었지만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옛날에는 말이야, 효도를 했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한테 문안 인사부터 해야 되고, 또 어디 가면 그래서 어디 간다고 보고해야 되고, 또 저 잘 때 되면 벌써 잠자리 펴드려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다 돌아서죠. 그 옛날 사람이 하는 거지 뭘 답답하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 읽고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요, 사춘기 때 제일 관심이 새로운 아주 관심거리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좀 연애를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은 있을 거라고요. 사랑이 뭔가 이런 거. 그러면 자, 중고등학생 앞에 놓고 사랑 이야기하고
연애 이야기 해주면 귀를 곤두세우겠죠. 이건 뭐 너무나 자기한테 새로운 이야기죠. 그러면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공자입니다. 공자처럼 사랑을 잘 이해하는 사람 없다고요. 시경 읽으면 거기에 너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쫙쫙 있는데요. 야, 나는 이런 사랑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좀 더 고상한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걸 시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가장 참신한 거죠. 대학생들은 뭐 취직을 해야 된다. 그럼 취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참선하죠. 근데 그 참신한 것을 어디에서 해답을 찾느냐? 노노맹자에 그 쫙쫙 나오거든요. 직업은 어떤 게 좋은 거고, 취직하는 의미가 뭔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새로운 관심사를 끄집어내는, 그게 공자가 온고이지신. 이러면은 언제나 이 동양고전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좌파, 우파 이게 난리인데요. 이거 다 서구 이론입니다. 전부 다 그건 다 보수입니다. 좌파가 진보라는 소리 좀 안 해야 돼. 지독한 보수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느냐. 이걸 따져야 이제 진보적인 건데요. 그건 뒷전이고, 아직도 뭐 무슨 마르크스 따지고 앉았고 벌써 지나간 인물들인데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것 찾는 게 새로운 겁니다. 우리 것 찾는 거. 우리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목이 문화의 두 유형은 제가 설명했는데, 한국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화두죠.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화두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이거.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요. 암만 몸부림쳐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뭐를 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온 세상이 지금 한국 때문에 뒤집어지는 건데요.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박인비라는 여자가 아주 난리를 막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그 한국 여자가 세상에 그런 60몇 년의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63년 전에는 몇 사람이 골프를 쳤으니까 한 사람이 3번도 우승하는 거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60몇 년이 아니고 영원한 기록을 세운 거라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한국 비행기를 타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이대호가 일본에서 막 홈런을 잘 쳐. 한국 사람이 한 20년 전만 해도 홈런 안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조센징 빨리 가 이러면 홈런 안 되지, 이거. 그렇죠. 지금 한국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이 한국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중에서 이 동양학이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동양학 하는 데가 그래도 성균관대학이 제일 중심입니다. 성균관대학이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름 기억하실지 몰라. 맨날 2등만 하던 원래 이야기입니다. 이미림이라는 여자가 우승해버리고, 뭔가. 허윤경이라고 또 우승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배상문이 우승했어요. 이일희라고 비실비실하더니 우승해버렸습니다. 냈다 성대 학생입니다. 성대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 맹자를 보면 성새, 새를 타야 된다. 암만 높은데 국기를 꽂으려 그래도요. 개천에서 꽂아갖고는 안 돼. 산 위에 가서 꽂아야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야 되고 새를 타야 되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말이죠. 암만 열심히 물을 퍼봐도 그건 헛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한국을 파악을 하고 한국의 좋은 점을 빨리 개발해야 성공을 하지. 아직도 서양 타령하면 어떡하라고요. 아직도. 어젠가 SBS에서 전화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요. 뭐 이것저것 묻습니다. 저는 그거 황당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직도 이제 그 사람이 뭐 SBS나 누구나 저한테만 와가지고 당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좀 출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 텐데 어떤 전문가는 말이죠. 한국 사람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헛소리인 거죠. 왜냐 서구식 방법으로 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은 잘못됐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머리는 아주 서구에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이거 막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제 행복이 뭐냐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럼 또 대학 교수들 행복에 대해서 전문가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하겠죠? 저도 한번 토론하는데 가봤더니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다. 행복이란요? 운동선수는 금메달 따는 게 행복입니다. 뭐, 정치인은 권력을 잡는 게 행복입니다. 기업가는 돈 버는 게 행복입니다. 참 한심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기업가가 돈 버는 사람은 행복입니까? 대기업의 회장도 막 자살하던데요. 그럼 정치인이 권력 잡으면 다 행복합니까? 대통령도 자살해버리던데요. 연예인은 유명해지면 행복합니까? 최고 배우도 막 자살하던데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면 금메달 따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그럼 저는 설명할 수 있죠. 공자에 대한 공자의 행복론, 맹자의 행복론, 이거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 중과부적이라. 5명, 6명이면 나머지는 다 서구 중심이니까 6대1. 6대1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혼자 부르면 되는데 꼭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인들은 다 서구 물에 들어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서 공부해봐도 정신 못 차린다고요. 정신 못 차립니다. 빨리 정신 차려서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에 뭐가 있는지, 한국의 장점이 뭔지 빨리 개발해야 다음 시대에 확 선두로 나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계절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도 이제 서구 중심의 역사가 이렇게 되면 요거 끝나면 이제 한국 중심의 역사가 온다고요. 서구 중심의 문화가 몸 중심 문화면 한국인이 마음 중심이다 그러면 마음 중심의 시대가 온다고요. 요 변한 게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요 환절기 때가 중요합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환절기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역사의 요 변환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요. 이렇게 막 여러 바퀴 돌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순위가 안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달리는 건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성공하겠지. 아니죠. 열심히 할수록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달릴수록 빨리 망하죠. 그렇죠? IMF 때 열심히 가게 차린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때는 게으른 사람이 오히려 낫습니다. 도둑이 저쪽으로 가는데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 열심히 갈수록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열심히 하면 망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까딱하면 넘어져서 1등이 꼴찌 되기도 하고요. 이때는 꼴찌가 1등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이 바로 요럴 때입니다. 지금은 몸 챙기는 물질주의에서 정신을, 마음을 챙기는 이 정신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때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이럴 때. 그래서 그런데도 지식인들이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려서 이렇게 그 다음 세대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방법은 비결은 한국에 있다. 한국에요. 그래서 계속 할까요? 좀 쉴까요? 좀 쉬셨다가 한국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국에는 뭐가 있는지, 그러면 한국과 반대로 서양은 어떤 건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죠.